여러분, 사람의 운명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태어나자마자 비단 옷을 입고 세상을 걷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평생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말입니다. 아주 가끔은 그렇게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선 어느 해,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모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조정 안에서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파, 권력, 그리고 욕망. 겉으로는 충신이라 불리던 자들이 뒤에서는 서로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의 중심에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월송현, 그리고 그곳의 명문가 이판서댁. 그는 청렴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왕의 신임도 두터웠고 백성들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깨끗한 사람일수록 더러운 음모의 표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붉게 떠있던 밤이었습니다. 월송현의 거리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철컥, 갑옷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찢으며 판서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군사들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선 장수가 외쳤습니다. 문을 열어라! 역적 이판서를 그 체포한다! 외침은 밤하늘을 갈라놓았습니다. 다음 순간 쿵, 대문이 부서졌습니다. 군사들이 눈사태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밤 한 가문의 운명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명, 울음, 횃불 연기가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마당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5의 머슴 돌쇠. 평생 흙을 밟으며 살아온 사람.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바로 그날 밤, 그 머슴의 선택이 조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돌쇠는 순간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끝이구나. 영모라는 죄가 씌워진 순간 한 가문은 뿌리째 뽑히는 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10살 소년, 막내 도령, 휘. 소년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차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돌쇠의 눈빛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그는 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령님, 지금부터 제 말만 들으십시오. 소년의 눈이 떨렸습니다. 돌쇠는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시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소년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제가 도령님을 살리겠습니다. 그 말에는 이상할 정도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돌쇠는 소년을 안고 뒷담을 넘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여인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휘의 어머니였습니다. 소년의 몸이 돌쇠의 품 안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숲으로, 어둠 속으로. 그리고 그날 밤, 월송현에서 한 가문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 돌쇠였을까요? 왜 그저 머슴에 불과한 사람이 상전의 아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조선에는 이름만 들어도 떨리는 검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무강.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검귀. 검을 잡으면 귀신처럼 싸운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수십 명을 베어넘긴 사람. 조정에서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백무강은 죽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이름을 버렸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반역을 도왔다는 죄로 체포됩니다. 처형이 예정되었습니다. 사형장. 백무강은 묶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형장으로 한 사람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월송현의 판서, 이판서였습니다. 판서는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사형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판서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누군가 모함한 것이다. 판사는 자신의 관직을 걸고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날 백무강은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그는 이름을 버립니다. 그리고 머슴이 됩니다. 돌쇠라는 이름으로. 그날 그는 판서에게 말했습니다. 제 목숨은 이미 판서 어른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15년 뒤 그날 밤 지켜진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돌쇠와 휘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산은 깊었고 세상은 멀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비명, 불타던 집, 그리고 군사들의 칼. 소녀는 잠에서 깨면 항상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 어머니는 살아 계시죠?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말만 했습니다. 도령님,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10살이던 휘는 어느새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소년의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에 질려있던 눈이었지만 지금은 어딘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돌쇠, 그는 휘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검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막대였습니다. 검을 들기 전에 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돌쇠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휘는 매일 달리기를 했습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나무를 베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도 했습니다. 왜 이런 걸 해야 하죠? 돌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늘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휘가 물었습니다. 아주씨, 돌쇠가 돌아보았습니다. 예. 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주씨는 원래 머슴이 아니죠? 돌쇠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휘는 말했습니다. 칼을 쓰는 걸 봤어요. 머슴이 그런 검을 쓸 수는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돌쇠는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나무막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휘는 조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날 휘는 처음으로 돌쇠의 공격을 한번 막아냈습니다. 탁! 나무막대가 부딪히는 소리가 산속에 울렸습니다. 돌쇠의 눈이 처음으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사람답게 막는군요. 휘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휘는 오두막 안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밖에 나가 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쇠의 몸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도령님, 휘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왜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불을 끄십시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휘는 아무 말 없이 불을 껐습니다. 오두막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사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눈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관군이에요?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귀를 기울인 뒤 말했습니다. 자객입니다. 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7명입니다. 휘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돌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발소리,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밖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자가 말했습니다. 찾았다. 그의 눈이 오두막 안을 훑었습니다. 이 판서의 씨앗, 휘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머슴 하나가 지키고 있었군.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에 꽂혀있던 낡은 칼을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자객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저 칼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돌쇠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휘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칼이 번쩍였습니다. 쓱 가장 앞에 있던 자객의 목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컥! 남자가 무너졌습니다. 나머지 자객들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눈 내린 숲을 갈랐습니다. 장! 퍽! 숨막히는 싸움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돌쇠의 검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휘는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설이었습니다. 몇 번의 칼날이 오간 뒤 숲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눈 위에는 7개의 시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대체 누구예요? 돌쇠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휘는 확신했습니다. 이 머슴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이 돌쇠의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그날 밤 늦게 돌쇠는 말했습니다. 도령님, 휘가 돌아보았습니다. 돌쇠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제 산속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휘가 물었습니다. 왜요? 돌쇠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우리를 노리는 자들은 조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객 7이 쓰러진 그날 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도막 안에서는 장작이 타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칼을 닦고 있었습니다. 휘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까 싸울 때 봤어요. 돌쇠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 검,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검이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작이 탁 하고 터졌습니다. 휘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돌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죽은 사람? 돌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휘는 따라 나갔습니다. 눈이 고요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숲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령님,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휘가 물었습니다. 어떤 선택이요? 돌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망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실을 밝힐 것인지. 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궁이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돌쇠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령님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휘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을요? 돌쇠는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금에 짓눌린 백성, 탐관오리에게 쫓겨난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령님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휘의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령님은 판서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백성의 편에 설 사람입니다. 며칠 뒤 돌쇠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안개가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작은 보자기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칼 하나와 몇 개의 은전뿐이었습니다. 휘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돌쇠가 돌아보았습니다. 궁에 들어가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돌쇠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령님이 궁으로 오신다면 휘가 놀랐습니다. 제가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오셔야 합니다. 이 싸움의 끝은 궁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돌쇠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 계십시오.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눈 덮인 숲속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휘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소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13살이던 소녀는 어느새 18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산속에는 작은 무리가 생겼습니다. 15명. 처음에는 3사람이었습니다. 굶주린 농민, 쫓겨난 사냥꾼, 탐관오리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 휘는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적이 아니다.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의적이다. 그날 이후 월송현 일대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탐관오리의 창고가 털린다. 세금으로 빼앗긴 쌀이 백성에게 돌아간다. 밤마다 나타나는 검은 그림자들.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월송의 의적.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검을 든 도령.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의적단 뒤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바로 궁 안에서 거대한 궁궐, 그곳의 하인들 사이에는 최근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말이 없는 남자, 힘이 좋은 남자, 그리고 밤마다 궁 안을 조용히 돌아다니는 남자. 그의 이름은 돌쇠. 하지만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진짜 이름은 이미 전설 속에서 사라진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백무강. 월송현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고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령은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필관. 그는 부임하자마자 세금을 3배로 올렸습니다. 나라가 어지럽다, 군량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지만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쌀이 군량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쌀은 현령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는 굶주린 아이들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산속 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적단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도령님, 현령 창고에 쌀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휘의 눈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적어도 30명은 됩니다. 산속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쌀을 가져온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도령님, 30명입니다. 휘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몇 명이지? 15입니다. 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겁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의적단 15명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 가벼운 검, 그리고 활. 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죽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성을 위해 싸우는 자는 백성을 닮아야 한다. 그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창고 앞 군사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요즘 백성들 아주 조용하네. 굶어 죽느라 그런 거겠지. 그때였습니다. 휙! 화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탁! 술병이 깨졌습니다. 군사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냐?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의적단이었습니다. 휘가 먼저 달렸습니다. 챙! 칼이 부딪혔습니다. 첫 군사가 순식간에 넘어졌습니다. 뒤에서 의적단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싸움은 길지 않았습니다. 훈련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술 취한 경비병들이었습니다. 몇 번의 충돌 끝에 군사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적이다! 도적이다! 휘는 외쳤습니다. 쌀자루를 가져온다! 의적단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쌀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걸 다 백성에게서? 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부 가져간다. 다음 날 아침 월송현 장터 사람들이 깨어났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쌀자루들이 길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단순했습니다. 백성의 쌀은 백성에게 돌아간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적이다. 월송의적이다. 굶주리던 아이들이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노인들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월송에는 의적이 있다. 한편 궁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쇠, 아니 백무강, 그는 궁의 창고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힘 좋은 머슴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궁 안 깊은 곳, 늦은 밤 몇 명의 대신이 모여 있었습니다. 백무강은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왕은? 첫 번째 사람이 웃었습니다. 모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백무강의 눈이 천천히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름 하나를 들었습니다. 월송판서. 백무강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대신이 말했습니다. 그 늙은 판서가 눈치를 채서 문제였지. 그래서 먼저 제거한 거다. 백무강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판서의 죽음, 그 습격,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모, 그리고 그 중심은 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백무강은 궁 지붕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도령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멀리 월송의 산이 어둠 속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산 속에서는 젊은 의적이 세상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월송현은 그날 이후 크게 흔들렸습니다. 현령 정필관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고의 쌀이 전부 사라졌다고. 군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날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현령의 손이 탁 하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의적이다. 그깟 산도적 따위가.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군사를 모아라. 이번에는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씨를 말린다. 산속 의적단의 수는 이제 20명이 되었습니다.
월송현뿐 아니라 주변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휘는 그들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 물었습니다. 백성을 해친 적이 있는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한 사내가 급하게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도령님! 휘가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현령이 군사를 모았습니다. 얼마나? 사내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100명입니다. 산속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20명의 의적단, 그리고 100명의 군사.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휘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 움직이느냐? 내일 밤입니다. 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려간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도령님! 휘는 말했습니다. 산에서 기다리면 포위당한다. 우리가 먼저 친다. 사람들의 눈빛이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월송현 밖 들판, 현령의 군사 100명이 횃불을 들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군관이 웃었습니다. 산도적 20명이라지? 오늘 밤 끝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 위의 산에 이미 검은 그림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휘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휙! 첫 군사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군사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매복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산에서 의적단이 내려왔습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횃불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챙! 첫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휘의 검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명, 2명, 3명, 군사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너무 많았습니다. 의적단 한 사람이 창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도령님! 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챙! 군사 하나의 검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낡은 옷, 낡은 칼. 하지만 그의 걸음은 조용했습니다. 군사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의 몸이 사라졌습니다. 슥! 한 줄기 빛이 지나갔습니다. 군사 3명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검, 그 움직임. 그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아저씨. 그 남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령님, 돌쇠, 아니, 백무강, 전설의 검. 군사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군관이 외쳤습니다. 저놈 잡아라! 군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백무강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검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전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슥, 슥. 군사들이 연달아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무강이다. 군관이 놀라 외쳤습니다. 뭐라고?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10년 전에 죽었다던 전설의 검객! 군사들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사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러나라! 후퇴! 들판에는 쓰러진 횃불과 도망치는 발소리만 남았습니다. 의적단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휘는 천천히 백무강에게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휘가 말했습니다. 살아있었네요. 백무강이 웃었습니다. 도령님도 잘 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휘가 물었습니다.
궁을 어떻습니까? 백무강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생각보다 더 썩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영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백무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왕이 위험해집니다. 바람이 들판을 스쳤습니다. 휘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으로 갑니다. 백무강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 싸움의 끝은 그는 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기입니다. 전투가 끝난 뒤 들판에는 의적단 20명과 그리고 돌쇠, 아니 백무강이 서 있었습니다. 휘가 말했습니다. 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의적단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내가 말했습니다. 궁이라니, 그건 미친 짓입니다. 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백무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의적단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궁에는 군사가 1000명 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백무강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틈이 있습니다. 그는 궁의 구조를 손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문, 경비가 가장 약한 곳입니다. 휘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까? 백무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날 밤 의적단은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20명. 그리고 백무강, 그들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궁은 거대했습니다. 높은 담, 두꺼운 문, 수많은 경비병. 하지만 백무강은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의적단은 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서문 근처 경비병 4명이 졸고 있었습니다. 슥. 순식간에 기절했습니다. 의적단은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휘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궁 깊숙한 곳 백무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안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휘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왕, 그리고 그를 둘러싼 대신들,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대신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끝입니다. 왕을 폐위하고 새 왕을 세웁니다. 휘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백무강이 속삭였습니다. 지금입니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멈춰라! 의적단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신들이 놀랐습니다. 누구냐? 순식간에 칼이 부딪혔습니다. 챙, 챙. 궁 안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백무강은 곧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검이 번쩍였습니다. 영모의 중심이던 대신 하나가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왕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왕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 대신이 외쳤습니다. 미쳤느냐? 휘는 말했습니다. 움직이면 왕이 죽는다. 모든 칼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궁 안의 권력이 뒤집혔습니다. 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휘는 대답했습니다. 월송 판서의 아들입니다. 방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판서의 아들? 휘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짜 역적은 그는 대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입니다. 백무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신도 증인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습니다. 백무강입니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백무강, 전설의 검객. 백무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월송 판서를 모시던 사람입니다.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영모 세력, 조작된 사건, 억울한 죽음. 왕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왕이 말했습니다. 칼을 거두어라. 휘는 잠시 망설이다가 칼을 내렸습니다. 왕은 백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나를 살렸느냐? 백무강은 대답했습니다. 왕이 죽으면 백성이 더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월송 판서는 충신이었다. 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왕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나라의 칼이었다. 백무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머슴이었습니다. 몇 달 후 월송현 백성들이 다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세금은 줄어들었고 현령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말이야, 월송에 의족이 있었대.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그 의족은 어디 갔어? 노인이 웃었습니다. 몰라. 다만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성을 위해 싸운 사람은 언젠가 조용히 사라지는 법이지. 해질 무렵 한 남자가 논두렁을 걷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 낡은 모자, 그리고 허리에 낡은 칼. 백무강이었습니다. 멀리서 휘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휘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백무강이 돌아보았습니다. 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머슴이네요. 백무강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령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백성의 사람입니다. 해가 천천히 산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설 하나가 조용히 끝났습니다.